이 정도면 충분하다. 박재훈 씨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한 그의 은퇴 준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부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160만 원, 여기에 퇴직연금 50만 원이 더해져 고정 수입만 210만 원이었죠. 게다가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은 1억 원 정도의 목돈까지 빚도 없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상황에서 앞으로 20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은퇴 후 필요한 월 현금 흐름과 목돈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연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자 박재훈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첫 달 박재훈 부부는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이렇게 살면 되겠네요. 선영 씨의 말에 재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노후의 현실이 이렇게 계산과 다를 줄이야. 처음 몇 해는 정말 문제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놀러와서 집안이 북적였고 평일에는 동네 산책과 근교 나들이로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노후를 만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해마다 오르는 건 예상했지만 아파트 관리비까지 덩달아 높아지니 고정비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선영 씨가 관절 통증 때문에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고 정기 검진비도 만만치 않았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위로해봐도 매달 나가는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여기에 친척들 경조사며 친구 모임까지 빠질 수 없는 인간관계 비용들이 있었어요. 재훈 씨는 목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장마철 누수로 인한 집수리에 400만 원,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으로 200만 원이 나갔죠. 이런 변동 지출이 겹치자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 21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재훈 씨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오르내렸거든요. 목돈에서 매달 40만 원씩 빼서 쓰다 보니 1억 원이던 비상금은 어느새 8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퇴 5년 차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급히 돈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전세금이 갑자기 2천만 원이나 오른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통보했다며 한 달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재훈 씨는 처음엔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하지만 부인 선영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학교도 옮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호소하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거의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 8천만 원 있으니까 2천만 원 빼도 6천만 원은 남아. 재훈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15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속도로 돈이 나가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딸에게 돈을 건네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통장 잔고는 7천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재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부터 부부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다음 달에 어디 여행 갈까, 오늘 외식할까 같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전기료 좀 아껴야겠어, 병원비 관리를 어떻게 할까 같은 절약 얘기만 나오게 됐어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재정관리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 자산은 절반은 안정적 수익을 내는 투자로, 절반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유동성 자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 순간 재훈 씨는 무릎을 쳤어요. 맞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돈을 그냥 예금 통장에만 넣어두고 있었잖아. 다음 날 곧바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목돈 7천만 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3,500만 원은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투자금을 다시 둘로 나누어 1,750만 원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나머지 1,750만 원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 배당주에 투자했죠. 나머지 3,500만 원은 긴급자금으로 정기예금에 보관했습니다. 처음엔 투자라는 게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투자를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안정적인 상품들을 선택했고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배당금과 이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심리적 효과는 컸어요. 돈이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큰 변화는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소개받았는데 도서관 안내원이나 아파트 환경관리 같은 일들이었죠. 물론 이 일자리도 경쟁이 있어 당장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걸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재훈 씨는 부인과 함께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고정 수입 210만 원에 투자 수익 월 12만 원, 그리고 필요시 일자리 수입까지 더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은퇴 10년 차 박재훈 씨는 아침 산책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단순히 돈의 총액이 아니라 흐름과 균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전엔 1억 원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안정적인 투자 수익과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이 맞물려야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 재훈 씨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조언을 합니다. 월 200만 원은 기본 현금 흐름으로 반드시 확보하세요. 그리고 목돈은 절대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둘로 나눠 관리하세요. 한쪽은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다른 한쪽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자금으로 보관하라는 겁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60대에도 안정적인 상품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내 선영 씨와도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와 기쁨을 줄이지 말자. 예전처럼 큰 여행은 못 가더라도 손주들과의 소풍, 근교 나들이에서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즐기고 경조사비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지금 재훈 씨 부부의 월 수입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210만 원에 투자 수익 12만 원이 더해져 총 222만 원이에요.
여기에 시니어 일자리로 80만 원 정도 추가할 수 있죠. 3,500만 원의 비상금도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국 노후의 여유는 거액이 아니라 제때 들어오는 돈과 지켜야 할 마음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훈 씨의 이 말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은퇴 준비 금액도 중요하지만 흐름과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라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산과 또 다른 준비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돈은 줄어들고 걱정은 늘어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마음의 균형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